자, 자율 구독, 시청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요, 제가 정말 오랫동안 분석해온 그 내용, 그 핵심을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요, 그냥 이거 하지 마세요 하는 그런 금지 공고가 아니에요. 이건 말 그대로 낡은 제국이 이 새로운 세력의 침투 앞에서 지르는 그런 비명에 가깝습니다. 바로 이 한 문장,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야기의 모든 걸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2025년에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왜 고작 앱 하나에 말 그대로 전쟁을 선포했을까요? 만약에 걔네들 말처럼 파이 네트워크가 그냥 아무 가치도 없는 공기 코인이다, 실체도 없다. 그렇다면 왜 국가의 모든 금융기관을 다 끌어모아서 이렇게까지 공격을 하는 걸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바로 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에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부터 시작해보죠. 바로 중국의 비명입니다. 이 이야기 한가운데에는요, 2025년 12월 5일에 발표된 문서 하나가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이른바 공기 코인을 향해서 국가가 직접 날린 아주 살벌한 경고장이죠.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진짜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이 경고문을 발표한 주체들을 보면 무려 7개의 핵심 금융협회가 다 모였습니다. 은행, 증권, 선물, 결제, 그냥 중국 금융 시스템에 동맥, 정맥, 모세혈관까지 전부 다 동원된 거예요. 이건 한두 기관이 알아서 한 게 아니죠. 국가 최고위층의 지시가 없으면 이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상 국가 총동원령이나 다름없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공식적으로 내세운 명분은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파이는 기술도 없고 가치도 없는 그냥 공기 코인이다, 이거예요. 뻔하죠. 근데 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아니, 진짜 아무 가치도 없는 거라면 왜 호두 하나 깨자고 저렇게 거대한 망치를 휘두르는 걸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단순한 규제 차원을 넘어선 겁니다. 사람들한테 공포심을 심어서 아예 접근조차 못하게 막으려는 아주 치밀한 심리전으로 보인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들이 느끼는 위협이 그만큼 진짜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장입니다. 바로 스모킹건. 결정적인 증거죠. 진짜 그들이 노리는 건요, 코인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 코인이 상징하는 무언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문 안에 아주 교묘하게 중국의 진짜 공포를 드러내는 단 하나의 단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단서는 바로 RWA, 우리말로 하면 현실세계 자산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가진 아파트나 공장에 있는 기계 같은 진짜 실물 자산 있잖아요. 그 자산의 소유권을 디지털 조각, 즉 토큰으로 만들어서 블록체인에 올리는 기술이에요. 이게 왜 무섭냐면 이 기술을 쓰면 중국 땅에 묶여있는 공장, 아파트의 가치가 국경을 그냥 넘어버려요. 기존의 은행이나 정부 감시망을 완벽하게 피해서 전 세계 어디로든 돌이 날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올 겁니다. 옛날에는 돈 빼돌리려면 현금 뭉치 밀수하거나 복잡했죠. 은행 감시망에 걸릴 위험도 컸고요. 그런데 이 RWA 방식은요, 차원이 달라요. 추적도 거의 불가능하고 국가가 통제할 수도 없어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금융 파이프라인이 뚫리는 겁니다. 결국 중국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이거예요. 자기 나라의 핵심 자산, 그 부동산과 국민들의 노동력까지 전부 토큰으로 바뀌어서 흔적도 없이 미국 달러 경제권으로 그냥 쭉쭉 빨려 들어가는 것. 상상만 해도 끔찍한 시나리오인 거죠. 이제 세 번째 장으로 넘어갑니다. 이름하여 트로이 목마 작전.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요, 파이 네트워크는 그냥 우연히 나온 앱이 아니에요. 이건 처음부터 중국의 철옹성, 그 디지털 만리장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3단계 전략 무기라는 겁니다. 그 작전은 총 3단계로 구성됩니다. 바로 침투, 흡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복. 자, 그럼 지금부터 이 각 단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1단계, 침투입니다. 생각해보면 중국이 예전에 비트코인 채굴장들 그거 다 때려 부수고 폐쇄시켰잖아요. 그건 물리적인 실체가 있으니까 가능했어요.
그런데 파이는 달랐습니다. 공짜로 코인 드립니다. 휴대폰으로 채굴하세요. 라는 아주 달콤한 선물로 위장해서 수천만 명의 중국 사람들 스마트폰 속으로 그냥 파고 들어버린 거죠. 그 결과 지금 중국 내부에는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제거할 수 없는 수천만 개의 미국산 분산 장부가 딸려버린 셈이다. 이런 주장인 겁니다. 2단계는 흡수입니다. 이제 트로이 목마 안에 숨겨뒀던 진짜 무기가 나옵니다. 바로 빨대. 그 빨대 역할을 하는 게 앞에서 설명드린 RWA 기술인 거죠. 중국의 실물 자산들, 부동산이나 노동력 같은 것들이 전부 파이코인으로 바뀌고 이 파이코인은 유유히 국경을 넘어서 미국 달러로 바뀌는 겁니다. 말 그대로 중국의 국부가 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밖으로 줄줄 새어나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정복입니다. 이게 바로 중국 공산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들 하죠. 바로 국민들이 등을 돌리는 겁니다. 모든 거래 내역이 낱낱이 감시당하는 디지털 위안화를 버리고 자유로운 파이를 선택하는 순간, 그 순간 중국은 화폐에 대한 통제력, 즉 화폐 주권을 잃게 됩니다. 나라가 돈을 찍어내도 국민들이 아무도 안 써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아르헨티나처럼 국가 경제가 통째로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그런 끔찍한 공포가 깔려 있는 겁니다. 자, 4번째 장입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이건 그냥 앱 하나를 둘러싼 해프닝이 아닙니다. 바로 디지털 화폐 전쟁이죠. 이 싸움의 본질은 결국 통제할 것인가 자유를 줄 것인가 이 두 개의 서로 절대 섞일 수 없는 금융 철학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현장인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두 시스템의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왼쪽은 감시 OS입니다. 바로 디지털 위안화죠. 국가가 모든 걸 통제하고 모든 거래를 들여다봅니다. 반면에 오른쪽은 신뢰 OS, 바로 파이 네트워크입니다. 여기선 사용자가 자기 자산의 주인이고 가치는 시장이 결정하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시스템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경제학에 보면 티어스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좋은 돈은 나쁜 돈을 시장에서 쫓아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부가 찍어내는 돈, 이 나쁜 돈을 못 믿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좋은 돈을 찾아서 쓰게 된다는 거죠. 이 법칙에 대입해보면 중국 정부가 저렇게까지 경고를 하고 나선 건 역설적으로 이미 중국 사람들이 위안화보다 파이를 더 좋은 돈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인민의 선택. 정말 아이러니하죠. 국가가 절대 하지 마라고 외치는 금지령이 어떻게 최고의 광고가 될 수 있었을까요? 당신의 지갑은 당신의 머릿속에 있다. 이 한마디가 핵심입니다. 파이 같은 지갑은요, 그 비밀번호, 즉 비밀 구절을 사용자 본인 말고는 아무도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국가가 와서 핸드폰을 뺏어가고 은행 계좌를 다 얼려버려도 내 머릿속에 있는 그 12개 단어를 모르면 내 돈에 절대 손댈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이건 전체주의 국가 안에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하고도 완벽한 사유재산이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파이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첫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자산을 지켜주고, 둘째, 정부의 감시망을 피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 지하경제의 통로가 되어주고, 셋째, 중국을 탈출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완벽한 비상금이 되어주는 거죠. 그야말로 디지털 노아의 방주인 셈입니다. 그러니 국가가 나서서 하지 마! 라고 소리칠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이게 진짜 살 길이구나 하고 확신하게 되는 그런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모든 설명을 마치고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한 국가가 어떤 화폐를 금지한다는 것은 과연 그 화폐를 파괴하는 행위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 화폐의 진짜 가치를 온 세상에 증명해주는 행위일까요? 이 디지털 시대에 돈이란 무엇인지, 국가의 권력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개인의 자유는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보게 만드는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